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육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전이 있는 정관 동일 스위트 2차입니다. 부산 인근에 있는 부산에서 주로 많이 이주하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의 어떤 최근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장군도 부산시 관할이지만, 그렇지만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거의 울주군에 가까운 부산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거의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떨어진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내의 아파트 가격 움직임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낙찰 동향 그리고 가격 흐름 이런 것들을 한번 사건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관 동일 스위트 2차, 자 2층이네요. 2층 아파트 전용 면적 25.7, 대지권 16.3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김 누구누구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채권자는 뭐뭐뭐 대부 주식회사입니다. 최근에 경매 사건 진행해 보면 이 대부 관련 법인들의 어떤 대출 승계, 채권자 승계된 것 또는 여기서 그냥 직접 대출을 받았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1차 2020년 4월 28일, 이게 아직 1차 진행 아직 안 한 신건이네요. 입차 10일 전이고 4월 28일, 오늘이 4월 21일이니까 한 7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 캡처해서 만들 때와 며칠 또 이 사이가 간격이 있습니다. 4월 28일 감정가 2억 2,500에 1차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매에 접수되고 어떤 이해관계자 흔적이 있는지 한번 보면 진행 과정에 당연히 있을 어떤 그런 감정평가서 제출,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 배당 요구권자 권리 신고,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이런 어떤 경매 절차상 당연히 나오는 어떤 그런 흔적들 정도 수준의 이해관계자만 보입니다. 이제 압류권자 이런 것들이 있고,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그런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점유관계 조사서,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낙찰자는 낙찰받고 나서 명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점유하고 있고 낙찰받은 이후에 이 큰 권리관계 하나인 점유권에 관련된 다툼을 사전에 예상해서 낙찰가 분석할 때 반영해야 됩니다. 자, 천장에 가보니까 폐문 부재였다, 만날 수 없었다, 안내물 현장에 두고 왔다, 그런데 연락이 없었다. 자, 전입세대 열람을 하니까 이 소유자의 아내가 전입돼 있더라.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등기를 보겠습니다. 현재 소유자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소유자에게로 이전되었고, 그리고 바로 근저당이 있습니다. 근저당. 자, 이게 첫 번째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 날짜가 2015년 3월 18일. 자, 이 날짜보다 늦은, 이 기준이 되는 말소 기준 등기 날짜보다 늦은 이 권리들은 전부 말소됩니다. 전부 말소된다. 특이하게 대부 관련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도 어렵다, 이런 짐작이 가능하죠. 자,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될 부담. 그럼 낙찰을 받는다면 낙찰자에게 인수될 부담이 무언가? 자, 등기상에 인수될 것은 없다. 등기상에 인수될 것은 없는데, 다만 이 물건을 둘러싼 다른 기타, 공과금이나 관리비나 이런 것들, 점유권과 이런 것들의 분쟁이 있을 수 있겠죠. 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해야 되고, 협상이 안 되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되겠죠. 점유자가 누구냐? 자, 누구냐?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그 외에 다른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명도 계획은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하게 될 것이고 잔금 납부 후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면적이 전용 면적 25평 정도 되니까 강제 집행을 한다면 3, 400 정도 비용이 듭니다. 자, 따라서 300만 원 이내에서 협의해서 나갈 수 있다면, 돈 주고 그냥 내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협의해서 내보낼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관리비도 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거 주고 또 관리비 별도 주고 할 바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집행이 나갈 수도 있지만 금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어떤 시간과 감정적인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그 뭐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라면은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그냥 이사비 주고 협의 보고 조금이라도 시간 땡겨서 그냥 정리하고 잊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장에 나와 있는 정관 동일 스위트 2차 동평형대 물건입니다. 우리 2층이죠. 여기 2층 하나 있네요. 2억 2천. 다른 고층은 뭐 2억 3천, 뭐 2억 3천. 여기도 2층 2억 2천. 10층 되면 한 2억 3천 정도는 호가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된 걸 보면 2억 1,800, 2층. 그러니까 2억 2천 호가하다가 200 정도 깎아서 거래가 된 것 같이 보이죠? 즉, 호가된 것이 큰 변화 없이 거래 금액으로 연결이 되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4층은 2억 1천. 그럼 중등 품질 정도의 인테리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2층은 2억 2천 정도 호가. 그러나 4층도 2억 1천이 계약된 걸 보면 인테리어와 집 상태에 따라서 또는 방향 상태에 따라서 2억 1천까지도 갈 수 있다. 실제로 2억 1천도 있네요. 작년에 거래된 거 보면 흘러온 걸 봐야 되겠죠. 뭐 2억 700이 있습니다. 2억 700. 연말에 2억 한 3천 중까지 갔다가 큰 변화 없네요. 큰 변화 없습니다.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격이 거의 뭐 바닥권 가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정가 2억 2,500,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를 한다면 2억 500에서 한 2억 1,500 정도가 가장 유력하다. 자, 이거 감안해서 낙찰 사례. 자, 이 낙찰 사례 유사한 물건을 분석해 봅니다. 자, 현진에버빌과 동일 스위트 2차. 2020년 3월과 6월에 있었습니다. 최근이었습니다. 전용 면적 25.7평, 18.1평, 6층, 7층, 동향, 남동향. 자,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하나는 3차에 낙찰이 되었다. 3차. 그러니까 2차에도 낙찰이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에 따라서는 3차까지 갈 수도 있다. 자, 3차까지 가니까 22대 1이었다. 2차에서는 10대 1이었다. 자, 2차를 기준으로 10대 1 정도면 실소유자들이 충분히 입찰에 참여한 실소유자들의 어떤 그 흐름이 충분히 반영된 경쟁률이 아닌가. 그리고 22대 1 정도 되면 가격이 저렴하다면 투자 목적의 사람들도 충분히 언제든지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수요 시장이다. 자, 이런 뭐 분석이 되죠. 감정가 2억 7,500가 1억 7,300일 때, 자,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습니다. 비슷했죠. 거의 비슷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3차까지 가는 데는 감정의 어떤 높게 평가된 감정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91.2, 98.7. 낙찰가율이 또 다른 어떤 부산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들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동일 스위트 2차. 매도 호가가 하한가 2억 500을 적용하면, 자, 1억 8,700. 이게 가중평균 90.6 정도 나옵니다. 1억 8,789만 원. 그럼 상한가 적용을 해보면, 상한가를 적용하면 2억 1,500을 적용하면 1억 9,695만 원. 자, 그러면, 자, 정리하면
한가 2억 500 정도를 이 물건의 가치라고 평가한 사람들은 1억 8,800 정도를 쓸 겁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2억 1,500 정도의 가치라고 판단한 사람은 1억 9,700 정도 쓸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금액 사이 범위 안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